저는 오늘 정말 눈물겹습니다. 특정 정당이 일당으로 지배해온 선을 제가 무소속 시민 후보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엄중한 조치면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명 이외의 다른 조치를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비위, 사회적으로 모범이 돼야 할 정치인의 추한 모습이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제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 보수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부산에서 이제 민주당계로는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3전 4기 끝에 당선됐다는 그 수식어까지 달았던 인물인데 이렇게 성추행 비위로 이제 사퇴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분노를 느끼는 시민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특히 이제 오 전 시장이 이제 부산 자체가 약간 보수적인 정치체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있어서는 굉장히 진보 정치에서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대한민국 제2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 부산 시장으로 당선됐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정치 역사에서 이정표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네. 있어요. 그러면 사실 부산 시장이 하면서 굉장히 어떤 보면 이제 시정을 잘 수행을 한 다음에 오히려 부산에서 어떤 진보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겨우 2년밖에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것도 굉장히 사적이면서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네. 이런 행동을 저지르로 말미암아서 진보 정치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혔다고 볼 수 있고 네. 근데 이거 자체는 뭐 정치에 타격을 입혔냐 입히지 않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20대 공무원을 갖다가 호출해가지고 어떤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강제추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일반 평범한 사람 사이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예,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 파장도 상당한 모습인데 민주당은 몸을 낮추고 있고 야권에서는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 당연히 몸을 낮춰야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당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저런 행동을 했으니 네. 그건 당연히 몸을 낮춰야 되고 정말 사죄해야 됩니다. 엎드려 사죄해야 되고요. 네. 뭐 민주당 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당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 그것도 부산이라는 큰 도시의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저런 분이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그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아마 제명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생각은 그렇고 제명 이하의 어떤 처벌을 내리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정도 네. 사안이라고 하면 당에 폐를 끼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민주당원들은 얼마나 또 화가 나겠습니까? 네. 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민주당 전체에 엄청난 비난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이분이 잘못한 것, 그것도 반드시 처벌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정당들은 이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죠. 네. 근데 뭐 민주당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선거 전에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데 자칫 저는 이제 우려되는 건 뭐 피해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정치 공세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어요. 네. 물론 뭐 정당 입장에서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너무 저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 피해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의 문제, 그러니까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 문제 이런 문제가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고 이번 사건이 단순히 오거돈 시장만의 문제일까? 저는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만드는 일에도 좀 더 국회가 집중해야지 정쟁거리로 삼는 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원래 이 사건의 본질과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될 수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피해자분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그 오전 시장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예견돼 있었다라는 그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뭐 이 오 시장이 뭐 이전에도 뭐 미투와 관련된 문제랄지 특히 어느 유튜버에서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그 유튜버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네. 일부 소송에서는 패소를 했어요. 특히 지난해 있었던 그 용역업체, 지난 2018년도 11월에 있었던 용역업체 그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네, 저기 지금 보면 화면을 저희가 나가고 화면을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네. 지금 남성 직원들은 앞에 앉아 있고요. 여성 직원만 딱 3명 있었는데 그 당시에 네. 지금 본인 주위에 딱 3명 있잖아요. 네. 뭐 이거 자체를 뭐 아무렇게 뭐 아는 것도 볼 수도 있지만 네. 뭐 같이 섞여서 앉는다랄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저 자리 배치부터 저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SNS에서 본인이 용역업체 직원들과 뭐 소통하는 것처럼 올렸지만 그 당시도 많이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본인이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단체장으로서 시장으로서 재직하면서도 계속 여성에 대한 성평등 문제랄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전담 팀도 만들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이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 자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성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 마음으로는 이런 걸 뭐 전담팀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나는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미사여구만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었나 싶어요. 만약 본인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전담팀을 꾸렸겠죠. 네. 근데 이건 당연히 꾸려야 할 팀을 꾸리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본인 자체가 어떤 성폭력,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여자는 남자하고 다른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뭐 자기가 터치를 하면 여자도 좋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그다음에 어떤 자기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여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네. 본인도 좋아서 해놓고 문제를 제기하면 꽃뱀이라는 그런 인식,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는 어떤 성평등이랄지 성에 대한 인지가 잘못됐다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오거돈 시장의 이번 사태를 보면 전형적으로 그러한 성인지에 있어서 감수성이 아주 부족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런 그래서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사건 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내사에 지금 착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이런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게 오전 시장의 사퇴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피해자가 유감을 표명했는데 여러 표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오히려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퇴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나중에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예. 이게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성추행이라는 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아니 본인이 직접 뭐라고 얘기냐면 부산시장으로 취임해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임기를 갖는 동안은 부산시에서는 어떠한 성비희나 성추행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하는 말은 본인이 한 행동이 그 당시에는 성추행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은 마치 이 피해자가 너무 유난스럽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경중에 관계없이 말도 문제가 있어요. 예. 경중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게 경중에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형태의 성추행이든 성추행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요. 엄청난 트라우마에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경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퇴문을 쓰면서도 정말 진정으로 사과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치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너무 유난스럽게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퇴문은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네. 정말 사과를 하려면 어떤 형태는 잘못했다. 내가 순간에 그런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죄하고 모든 책임 다지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조건이 달린 듯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일각에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그 부산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350만여 명이죠. 부산시장, 부산시정을 총괄하는 광역단체장인데 이 광역단체장이 이제 자신의 집무실에 이제 그 피해 공무원을 불러서 단독 면담을 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선으로는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계획적인 범행, 범죄 이게 아닌가라는 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네. 이건 좀 계획적이라고 봐요. 네. 계획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
본인이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20대 공무원을 수행비서를 통해서 호출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컴퓨터를 배운다는 것은 도지사가 아니 시장이 직접적으로 뭐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한다 그렇게 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인터넷이랄지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SNS랄지 뭐 IT와 관련해서 뭐 접속을 한달지 그런 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장 집무실이나 도지사 집무실에 가보면 그 입구서부터 사람이 많아요. 뭐 수행비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여직원이 또 있습니다. 예. 굉장히 대부분 이제 비서가 젊은 직원이 많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비서를 통해서 호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게 5분, 자기 말에 의하면 5분 안에 어떤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들어오자마자 강제추행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의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오거돈 시장이 사실 이 여직원 한 명만 불렀느냐, 네. 아니면 그 전에도 수행비서를 통해서 또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호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도 말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된 확인된 팩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부 문제가 있어서 뭐 그 직원이 문제를 삼아서 뭐 유력한 정치인 밑으로 들어가게 해줬다랄지 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시 내에서 시청 내에서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무마했는지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하는 게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화면 통해서 기자회견 그 당시의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앞서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퇴문과 관련해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피해자 측에서 사전에 회견문을 보기를 희망했는데 거절을 당했고 또 회견 시간도 협의를 안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시 배려가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되죠. 사실은 이제 본인이 나쁜 행동을 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한 분과 합의하고 협의를 하려면 그분이 네.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을 마치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는 것을 우려해서 사실은 보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보고 토의하고 논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물론 꼭 보여줘야 하는 문제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여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네. 사과문 쓰는데 피해자가 볼 때 이게 정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나 본인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오거돈 시장은 못 느끼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해서 잘못된 임지가 또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검토를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오거돈 시장이 너무 성급하게 했고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네. 가능한 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해자로서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피해자로부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에 이제 착수를 했고 이제 그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강제추행이랄지 뭐 업무상 유력한 강제추행, 네. 또 성범죄 이런 것들은 그전에는 친구죄였어요. 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아니하면 수사도 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었죠. 네. 그런데 2013년도 6월에 친구죄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고소와 상관없이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수사 자체는 사실은 오거돈 시장이 뭐 사퇴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의 수사에 들어가면 이제 제일 먼저 조사할 부분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해야 하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를 제가 볼 때는 아마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큰데 네. 이제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이걸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소극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가 협조를 한다고 하면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범죄 죄명이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강제추행 그리고 이제 업무상 유력이한 강제추행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떤 상하관계 직장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력이나 유괴 또는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업무상 유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업무상 유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에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있고 네. 형량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제추행으로 간다고 한다면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네. 그래서 형량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아직 어떤 식으로 강제추행했느냐는 뭐 명백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한다면 업무상 유력한 강제추행보다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형량이 더 세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강제추행죄에 의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법정 구속되든지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정치권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성추문 파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보통 위력이나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직급상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본인의 어떤 집무실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대학도요, 요즘은 교수들이 학생들 만날 때 문을 항상 개방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출입문 개방해 놓고 만나요.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좀 더 성인수 감성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오거돈 시장 보세요. 저러면 정치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저런 걸 보면서도 왜 반복적으로 정치인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은요, 성추행이나 성범죄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요, 정치 인생도 끝날 뿐만 아니라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서 그냥 인생의 뒤안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정치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수준이랄까 하면 성과 관련된 인지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수준을 못 맞출 사람이 아예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번 사건의 본질은 오전 시장의 이제 성추행 범죄이고 그리고 피해자 보호가 가장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압승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민심 이탈, 민심 위반을 우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 뭐 윤리심판원 네. 개최를 해서 제명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신속한 결정이 나왔어요. 네. 그건 이제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런 어떤 권력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제 권력자를 지지하는 층이 있거든요. 그러한 지지하는 층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캔다랄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거돈 시장이 무죄다, 죄가 없는데 뭐 꽃뱀한테 걸렸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요. 결과적으로 그건 피해자에게 엄청난 2차 가해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각성을 좀 해야 한다.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사실관계를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예. 부분 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 재발 방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러한 사건이 그냥 한 번 끝나면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반복이 돼요. 뭐 지난번 안희정 지사 사건도 있었고요. 근데 또 자치단체장이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재발 방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대책이나 제안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회사랄지 공무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직원이 있으면 네. 반드시 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단체장이랄지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인지 감수성이랄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권력에 심취해서 그걸 가지고 이런 범죄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인 그러한 정치인에 대해서도 당선이 되고 나면 반드시 성범죄랄지 성교육과 관련된 그런 범죄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좀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국민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에 대해선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나머지 주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또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나머지 주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비위와 관련된 내용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